자, 7회 1번. 자, 1번. 부동산 학의 연구 분야는 부동산 결정, 의사결정, 부동산의 결정 지원 분야, 그 다음 학개론 기초 분야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부동산 의사결정 분야에 속하는 것은 몇 개냐? 우리 T에서 이 투자자가 이 투자 오른쪽 왼쪽 호주머니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게 내 돈 1억 인필리가 3억짜리 원룸 투자한다. 이게 부동산이고 3억짜리 개발하면 개발이고 그리고 이게 금융이고 그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이고 이렇습니다. 투자, 금융, 개발 이 사람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파트입니다. 다른 그 우리 특성은 학문에 있는 거고 책에 있는 거고 부부 연계 그 다음에 마케팅은 이 지원하는 거죠. 제가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중개해드릴게요. 관리 업체가 요즘 우리 임대관리 업체 여러 가지 있죠. 관리 업체가 관리 비용 받고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원 파트입니다. 바로 의사결정 집중적으로 내리는 파트 투자, 금융, 개발 이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의 금융, 그 다음 미음의 투자 그 두 개. 여기서는 두 개 있다. 두 개. 2번 답. 자, 이것도 우리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그 다음 2번. 다음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맞는 것, 그럼 틀린 것 4개네. 자, 1번. 준 부동산은 자, 기, 선, 공, 광어 입으로 들어간다, 코로 들어간다? 입으로. 자동차, 차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건설 기계 이렇게. 그 다음 선박, 항공기, 도다리는 양도세이고 광어죠. 취득하는 광어, 광어권, 어권, 회원권 하면 이 세법이고 여기는 회원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간다. 임목. 이걸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듯이 취득세 세법 시험이 잘 나오지. 그리고 또 여기서는 회는 빼고 일단 각 개별법이지. 각 개별법. 그래서 이걸 부동산 등기법 틀렸습니다. 등기법이 아니다. 개별법. 자, 이것도 우리 4페이지에 나온다. 그 다음 2번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은 자산, 돈, 생산우소 시장거래 맞고 소비재 시장거래, 상품 시장거래 있으며 맞네. 이는 유형이다, 무형이다? 무형이죠, 무형. 이 부동산은 눈에 보이지만 기술적 유형, 그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기술, 영어로는 디스크립트를 한다. 법률적으로 누구 권리가 저당권, 건저당, 지역권 이런 거 안 보이고 얼마짜리인지 눈에 안 보이죠. 법경은 무형, 기술이 눈에 보이는 거다. 그래서 경제니까 무형 틀렸습니다. 3번 임대주택에 있어서 임차인이 설치한 선반 진열되는 부동산 정착물이다. 아니죠. 임차인은 임차기간 끝나면 보따리사가 갈 수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협의부동산 토지 정착물을 의미하고 민법상 여기에 정착물이란 건물, 단생식물,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집단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정착물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듯한데 정착물은 정착물 일단 이냐 아니냐 이것도 시험 나오고 정착물이면 독립정착물입니까? 또는 종속정착물입니까? 이것도 우리 시험 잘 나온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4번은 맞다. 자, 5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 건물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2개 이상 또는 아파트 같으면 구분 등기, 각종 권리 복합 2개 이상 권리가 되어 있는 복합 부동산이죠. 복합 개념이라. 이거는 권리입니다. 권리. 법적 문제일 뿐입니다. 법적 복합 부동산은 복합 등기된 부동산이다. 이래야죠. 개념이 아니다. X. 3번 다음 중 법률상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포락지는 학결혼에서 본 것이고 절교 8페이지 나오죠. 그리고 국어. 자, 국어는 종속 정착물입니까? 독립 정착물입니까? 그게 어렵죠. 종속 정착물이죠. 토지. 국어. 그 다음에 제방, 유지, 주소, 전부 다 지목, 법률상 있는 것이다. 포락지. 법률상 지목에는 없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 자, 4번. 다음 중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특징에 부동성의 파생 해당되는 모두 몇 개이냐?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시장 저 시장에서 전혀 부동자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지성, 지역 분석 맞네. 기억. 그다음 임장활동, 사람이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야 됩니다. 부동산은 부동자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다음 디귿의 추상적 시장이다. 뒷산의 가수원에 등기 서류를 가지고 계약서를 중개사무실에서 상상하면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더욱더 추상적이다. 뒷산의 가수원에 있는 사과는 앞에다 놓고 구체적으로 놓고 먹어보고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데 가수원은 그래 안 되죠. 부동자세니까 더욱더 추상화됩니다. 맞는 말씀.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다. 국지화 분석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리얼. 그 시장 지역 따라 다르다 이랬지. 칠갑산 300평하고 명수연마 명동 300평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어느 시장 지역 땅 300평이냐 하는 이 다르죠.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 부동성 때문에 외보가를 고스란히 받는다 이랬습니다. 좋은 짝꿍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쁜 짝꿍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대로 외보가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5개. 5번. 자, 우리 부동산 여기 관한 것은 우리 10페이지에 나오고 있죠. 10페이지. 자, 5번. 다음 중 부동산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해당하는 것은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입니다. 디맨드 커브. 우측 이동, 호재, 수요자에게 호재, 좌측 이동하면 악재죠. 일반적으로 우측 이동하면 호재이고 좌측 이동하면 악재입니다. 그래서 호재, 악재 직관적으로 빨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보완제 가격 상승. 자, 이게 어렵네. 보완제 가격 상승. 결혼하고 집값하고는 보완제겠습니까? 대체제겠습니까? 결혼하고 집하고. 결혼, 주택. 서로 보완관계 있죠. 집값이 보완제인 집값이 높으면 결혼하기 쉽다 어렵다? 못해. 애 낳는 거하고 집값하고 보완제겠습니까? 대체제겠습니까? 집값이 비싸면 집에서 애를 키워야지. 일단 보금자리. 애도 못 낳는 게. 어제 제가 농담차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지만은 애 하나 낳으면 그냥 이렇게 줘버렸더만은 어제 뭐 강적들인가? 그 누구야? 애 하나 낳으면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 전문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대. 저는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애 부족할 때는 과감하게 좀 정책을 피면 지금 153조를 쓰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줬더만 153명이 생성됐을 게라 벌써. 이미 지난 버스 실패 연속이 나타나 버리지. 1억을 줘도 정부가 1억을 줘도요. 실제 나라 입장에서 나중에 걔가 100살, 150살까지 살면서 세금 1억 더 냅니다. 현금 유입이 현재 가치 구하면 가치가 있다니까. 투자론 해서 그런 걸 투자해야지. 어디 투자하려고. 사람 투자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집값이 비싸면 결혼을 못합니다.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해버리죠. 악재.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대체 투자 대상 불황 예상합니다. 자,
대체, 대표로 주식이 불황해상되면 주식 자금이 100조, 200조, 300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죠. 그럼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호재다, 호재. 요게 답이네. 2번이 정답. 그 다음 3번 소득 증가 시 열등제. 열등제는 수요가 감소해버리지. 그 시장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열등제는 안 사. 그 다음 대체제 가격 하락입니다. 예풀떼기 있는 저것 가격이 하락하면 저것 사러 가버리죠. 요놈 안 사고 저놈 사러 가버립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축소, 적게 빌려주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자, 요것도 15페이지 있다. 이렇게 15페이지. 자, 6번. 부동산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공곡선 우상향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다음 경우 옳지 않은 것 X 찍으세요. 자, 1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모두 이동한다면 가격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어제 만난 이 장소였는데요. 오늘은 오른쪽 우측 동네에서 만나자 이랬어요. 우측에서 만나자. 그러면 수요도 증가, 공급도 다 증가하겠죠. 수요 공급 증가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만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 오른쪽으로 해서 좌회전 해가 위에서 만나자, 우회전 해가지고 아래에서 만나자, 오른쪽으로만 가서 그 길다방에서 만나자 이렇게 그 약속을 안 했어요. 상하는 약속을 안 했죠. 오른쪽은 약속을 했는데 상하가 약속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 그죠? 모른다 이래야 돼. 그래서 맞는 말씀이지. 맞다. 그 다음 2번. 소득 탄력성 크기는 2.0이면 정상제이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10% 증가하니까 수요량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죠, 2. 증가하니까 증가한다. 화살표가 같은 방향 0보다 크다. 정상제이다. 이랬지. 정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교차 탄력성 크기가 플러스 0.5이면 두 재화는 보완관계에 있다. 땡. 틀렸다. 자, 교차 탄력도 나오면 교차 탄력도는 px 분의 qy, 그죠? xy 이렇게 빨로 생각하시면 좋고, 또는 pa 분의 qb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대체제. x제가 비싸면 x제를 안 사고 다른 대신 y제를 사죠. 이게 대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제는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니까 0보다 크다. 대체 이렇게 되겠죠. 대체, 대신 다른 걸 샀다. 근데요, 지금 플러스인데 보완제다 했으니까 틀려버렸지. 플러스면 대체제여야 합니다. 집값이 비싼 바람에 집값이 비싸면 집을 못 사고 결혼을 못 합니다. Y. 결혼 Y. 그 화살표가 반대로 되는 여기에 보완제이죠. 보완제. 그래서 틀렸다. (4번)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단기에는 부동산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 요거 간단하게 아파트 시장을 생각하시고, 우리 아파트 공화국이니까 특히 아파트를 건축 공급하려면 택지하고 건자재하고 생산 요소를 투입해야 되죠. 근데 땅값이 하락하고 건자재 가격이 싸고 인건비가 하락했답니다. 요즘 반대 추세지만 그 하락하면 건설회사가 얼마나 좋다 하고 건축 공급하려고 하겠죠. 근데 단기는 주어진 아파트 수준이고 장기에는 신축도 되고 소멸도 되고 하는 이 시기를 장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거 7, 8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7, 8년 걸리는데 아파트 건축 공급하려면 택지 확보하고 건축 기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나중에 장기간 지나면 신축이 증가하지만 지금 당장 1년 안에 뭐 증가하고 이런 게 없잖아, 그죠? 3년 안에 증가하고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단기는 아무리 땅값 살더라도 또 이
건축비가 싸더라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불변. 생산요소. 생산요소 하면 택지비, 건축비 이거 둘이지 둘. 생산요소. 그래서 생산요소 가격이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당기는 불변. 맞습니다. 이 계산식으로도 출제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는 저량 공급이고 장기는 유량 공급이다. 이런 말도 했었지. 요약집에 그거 다 있습니다. 제가 요약집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로는 제 요약집 이거 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의고사나 다른 이런 거 전 책 보면 여기 요약집에 없는 것도 많은데 그 시험 안 나와요. 시간만 낭비하니까 머리만 아프고 이것만 해서도 충분합니다. 작년에도 작년 시험 이전에 이걸 발견했었지만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계산형만 따로 있지. 계산형은 여기 안 넣어놨죠. 그 계산형은 따로 해야 되지만 이 속에 다 있으니까 100% 다 있으니까 어쩌다가 공부부에 있는 한두 문제 없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한 27회 같으면 공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책이 없기도 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이제 당연히 100% 다 있고 특히 60점 끝판인데 뭐 다른 거 볼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요약집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면 가장 간단하게 빨리 정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일치하지 마시고 또 계산형 풀고 이런 것도 다른 거 일치 보지 마세요. 그 사실 방해돼요. 제 하는 그대로 제가 좀 못생겨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대로 하시면 가장 빠를 거예요. 자, 6번. 7번이가 7번. 그 밑에 5번, 동그라미 5번 안 했네. 맨 아래. 수요 증가 시 공급 가격 탈성이 비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른다. 공급이, 자, 공급. 비탄력, 탄력, 수요 곡선 우하향. 탄력적인 것 완만하게 비탄력적 급경사인. 자,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하면 어제 만난 장소 비해서 탄력적이면 얘는 비탄력적이니까 당연히 덜 움직이죠. 곰이면 덜 움직이고 가격은 반대로 더 넉대보다 덜 넉대는 덜이지만 넉대보다 더 많이 상승하죠. 그래서 제가 더 곰은 덜 움직입니다. 더 되고 넉대는 덜 이렇게 짜고 덜 이건 아니다. 덜 이렇게 나온다. 실제 여러 번 그렇게 출제를 했죠. 자, 7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 자, 틀린 것만 2번 보시면 부의 외부호가에 대한 공적 규제는 그 지역 부동산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부의 외부호가. 이거 우리 지역 지구제 할 때 많이 해봤어요. 지역 지구제. 우리 집 뒷뜰에 공예 공장이 있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부 외부호가 내려가죠. 그래서 사세결단으로 주거지역을 하든지 공업지역 하든지 결단을 내라 이렇게 하겠지. 그럼 주거지역 했다면 은행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공장이 새로 들어오지 못하겠죠. 이게 언제 나갈 수도 있고 또 자동으로 소멸될 때까지.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좋아졌죠. 공장이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질 거니까 쾌적성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서 당연히 수요가 증가한다 이랬지. 수요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하면 아파트값 올라가고 거래량 증가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근데 수요가 좌측 이동 X 틀렸다 이지. 자, 8번 정부 규제 임대료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때 자, 임대차 시장 가격 30만 원에 임대차 하고 있는데 정부가 괜히 개입해서 20만 원 이상 임대차지 마세요 하고 프라이스 컨트롤 가격 규제 통제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 당장 30만 원 임대차면 안 되고 시장 가격은 사라지고 없고 이제 통제 가격에 임대차를 하는 거죠. 자, 임대료 규제하면 제가 결론적으로 친시할 했습니까? 반시할 했습니까? 시장판을 깨는 거죠, 이게. 우리 현 정부의 가장 약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시장판을 깨는데 큰일 납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경제가 식어버려요. 때로는 중소기업이든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들이 한계 기업이 워낙 많다고요. 어느 나라도 다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규제 강화했고 코스트를 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좀 높여가 코스트를 높이거나 수익이 좀 감소하거나 한 방 때려보면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시장을 어쨌든 간에 이 마켓에 가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더 즐겁게 전 전국보다도 더 즐겁게 사고 팔도록 만들면 그러면 경제가 흥해집니다. 그죠? 그 단순한데 그게 안 되죠. 시장에 가면 싸늘해가 지금 사고 파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도 손해보고 팔고 사먹는 사람도 비싸게 사먹고 이 영 시장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바로 4번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친시장이면 공급을 더 하고 싶다. 수요를 더 증가하고 싶다. 이럴 텐데 반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공급 증가란 말이 무조건 틀려붙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관적으로 차이시도 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전월세 임대료 규제 다음 내년도에 활용한다 하는데 하지 마세요. 또 시장에서 엄청 특히 임차인들이 뒤통수 깨지가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 그러지 말아요. 자, 9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스크 수익, 위험과 수익 관계. 자, 위험과 수익 관계가 나오면 항상 자, 우리 일반 투자자는 위험 회피입니까? 위험 선호입니까? 위험 회피. 기하이면 위험 수위라는 이게 일반적, 합리적, 이성적 투자다 이렇게 부르고 그 중에서 남자가 공격적이다, 여자가 공격적이다. 남자가 공격적인데 요즘은 사실은 여자가 공격적이 또 사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귀하니까 그래요. 여자의 필요성이 사회가 점점 지금 올수록 더 귀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여성 상위 이렇게 바뀌는 게 옛날 조선시대는 남존접인데 지금은 남자가 최소한 존중받으려면 여자 비스가 돼야 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그 이유가 시장판 전체에서 마켓에 가보면 여자의 수요가 더 많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수요 공급이 중요해요. 수요 공급이.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당장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은 더 그렇지. 그래서 여자가 공격적이야. 고고. 남자가 보수적이다. 저위험, 저수익, 저저. 물론 대체로 남자가 공격적이다가 할매 되면 또 바뀌고 이렇게 되지. 그때 바뀌어요. 자, 공격적이다.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근데 우리 고고, 저저 이런 현실적 상품이 있다 없다? 고위험, 저수익 이 사기당한 거지. 저위험, 고수익은 대박이겠죠. 그러다가 대박은 줄어들고 해서 결국 정상으로 쪽박도 안 당하지 하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게 이제 고고 요게 정상 상태이다. 그 사람이 정상으로 살면 재미가 없죠. 한 번씩 사기도 당해보고 대박도 쳐보고 이래야지. 그게 나사니까 현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요걸 이제 크리머도 왜 출제 잘하잖아요. 크리머를 무찰 회원곡선이 가파를 때 완만할 때 추가 위험 부담에 따라서 플러스 리스크 추가 리스크 감소에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조금만 더 요구하는 게 공격적이고 창모양 죽기 살기로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요게 바로 보수적이다. 보수를 많이 요구하는 게 보수적이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스타는 이 사람은 투자를 못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웬만하면 공격 산다. 그래서 공중의 사무실에 공격적인 사람 오는 게 좋다. 보수적인 오는 사람 좋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사람 오시는 게 좋죠. 창등으로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래야 거래가 원활히 왕성하게 되지.
5번에 보시면 5번. 위험 내용이 산출 결과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는 방법으로 흡수율 분석. 우리 흡수율은 구체적인 수요, 미시 분석할 때 들어가는 거지. 여기는 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특히 주택 임대할 때는 공실률 있잖아요. 공실률. 이게 가장 무섭죠. 공실이 방에 한 개, 두 개 더 됨에 따라서 나의 투자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가장 민감 요소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 이랬죠. 공실. 54페이지 나옵니다. 그죠? 54페이지. 자, 그 다음에 10번. 시장 상황별로 추정되는 수익률 예상치 아래 같을 때 부동산 기대 수익률 거라. 자, 기대 수익률은 곱해가지고 대입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더하기. 30%, 40%, 30%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앞에다가 점만 찍어가지고 곱해보면 됩니다. 점만 찍어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8.8%는 예상 추정 수익률은 그대로 써도 되죠. 6.2. 그 다음 요게 4.5. 8.8% 곱하기 0.3. 6.2 곱하기 0.4. 4.5 곱하기 0.3 해서 더하면 그게 답이겠죠. 이게 2.64이고 요건 2.48이고 요게 1.35 이 더하면 6.47. 계산기 없어도 가능하고 그죠? 계산기 있어도 가능하고 계산기 없이 하는 게 빠른 계산형이 아주 많으니까 가능한 계산기 없이 하도록 하고 계산기 꼭 필요한 거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때 쓰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부동산 시장 균형 가격 이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X 바로 3번. 수요 공급이 동시 증가할 때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가격은 상승 땡 틀렸습니다. 자, 이거 바로 읽으면서 안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림 그려놓고 판단하시고 이해 잘 되면 그대로 읽으면서 바로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읽으면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아파트 수요 공급이 동시 증가하는데 아파트 증가가 200채고 수요 증가는 100채밖에 안 된대. 공급 증가가 크죠? 아파트 공급 증가 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상승했으니까 땡 틀어보잖아.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예를 들어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바로 찍어도 되고 혹시라도 약간 긴가민가 생각이 들면 그림 그려서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옆에 그대로 찍찍거리가 상상 속에 그리기 때문에 우측 이동,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훨씬 많다 했거든. 공급 증가가 많으면 어쨌거나 수요 공급도 다 증가하기 때문에 우측 동네에서 만나겠지만 공급 증가 크면 아래 동네에서 만나죠. 아래에서. 아파트 공급이 증가 크면 아파트가 하락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락인데 상승했으니까 땡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22페이지 나옵니다. 그죠? 22쪽에. 자, 그 다음 넘기시고 12번. A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승. 자, 이럴 때도 우리 학교론에서 대체로 퍼센트로 환산해서 생각하면 바로 되겠죠. 퍼센트. 500만 원이 600만 원 상승하면 100만 원 정도했잖아요. 500만 원 분의 100만 원이니까 몇 프로? 500만 원이 600만 원 상승했으면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 그렇지. 500만 원이 100만 원 추가 상승했으니까 20%지 20%. 20%. 그래서 가격이 20% 상승하니까 이렇게 생각 바로 하면 빠릅니다. 그 다음
수요량은 B제네. B제 수요량은 1000제곱미터에서 800제곱미터로 감소했네. 그럼 몇 프로 감소? 20% 감소죠. 1000분의 200이니까. 20% 같으면 교차 탄력성이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1 맞습니까? 하수를 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대체제냐 보완제냐 보면 비싸면 적게 사는 게 자기 자신과 다름없는 수요 법칙과 일치하는 보완제죠. 보완제. 보완제. 그래서 보완제입니다. 1번이 답. 자, 13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균형 거래량과 어떻게 변하겠는가? 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수요 곡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공급 곡선이, 수요가 두 개입니까? 공급 곡선이 하나 있고, 수요 곡선이 두 개인데, 두 개. 원래 만났던 장소하고, 새로 만난 장소, 가격과 수량이 얼마나 변했을까? 그럼 둘 다 같아 놓으면 되죠. 이때 요 만난 게 수요 공급이 같고, 여기 그 다음 만난 두 번째 만난 여도 수요 공급이 같고, 같아 놓으면 균형이 각각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그대로 이거 눈으로 바로 풀어있죠. 눈으로. 저 수요함수 600 빼기 Q, P하고 공급함수 3P하고 같아. 마이너스 P 오른쪽으로 던지면 4P가 600이니까 1P는 얼마다? 150. 바로 보입니까? 그 150 집어넣으면 수량은 600 빼기 150 하면 450이죠. 눈으로 바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함수가 3P에서 800 빼기 P로 바뀌었을 때 같아. 그럼 4P가 800이니까 1P는 얼마? 200이고 200 쏙 집어넣으면 600이지. 그래서 바로 가격은 50원 상승, 거래량은 150개 상승. 근데 이까지 알 필요 없고 바로 150에서 200으로 450에서 600으로 이렇게만 하면 되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자, 21페이지입니다. 같아. 자, 다시 한번 보면 뭐가 같은지. 자, 이 점은, 요 같은 점은 600 빼기 P 이꼴 3P 이렇게 같았죠. Q, 남편이 집안 정리하고 부인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렇게. 마이너스는 반대로 던져서 자연스럽게 플러스 P로 바꿔야 되죠. 그럼 원래의 3P가 있고 1P가 넘어오니까 4P지, 4P. 4P는 600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P니까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나누기죠. 그래서 600 나누기 4 하니까 150 이렇게 되지. 150. P가 150이다. 이렇게 되지. 150을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450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오늘 만난 이 장소는, 새로 만난 이 장소는 3P 공급 곡선 그대로 있고 수요가 800 빼기 P 옮겼습니다. 그렇죠? 다른 집으로 옮겼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P가 던져버리면 4P. 4P는 800이므로 1P는 200이다. 200.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600.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600.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 5초, 10초. 저것 5초, 10초. 그 20초 안에는 무조건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14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X. 5번.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 또는 손실이 생기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아무리 이 시장이 불완전하더라도 정상 이윤밖에 없다 했죠. 효율적이다 이 말은 정상이니까 정상 이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 초과 이윤이 생기지, 시장 나무르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이 투기의 책임은 정부한테 더 크다니까. 정부한테, 공주회사들한테 투기한다고 맨날 세무조사하고 지금 족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시장이 불안전해서 투기 초과 이윤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 초과 이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투기하고 이런 현상도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다. 이 할당 효율성 책임이 1차로 정부한테 있습니다. 부동산은.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중개사를 족치러 다니지. 참 문제가 심각하지. 자기 반성을 할 줄 몰라. 자, 15번. 요 할당 효율적 우리 시장은 33페이지 있습니다. 그죠? 자, 15번. 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X. 3번. 상향시장. 부동산 전문 활동은 매수자가 중요하다, 매도자가 중요하다. 상향, 오르막에서는 이때는 매도자 중에서 매수자가 흔하고 많고 매도자가 기빈이죠. 매도자 한 사람당 매수자가 여러 명이서 있으니까 매도자 중심 시장이다. 이렇게 되는데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26페이지 나온다 이랬지. 자, 16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수단 중 직접 개입 수단, 직접 간접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가 있죠. 개입 수단에 속하는 건 몇 개냐? 직접이다 이 말은 정부가 직접 시장판에 수요 공급자가 되는 거죠. 사고 팔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LTV는 간접 보조하는 거고 보조금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습니다. 토지은행 제도. 토지은행은 LH에서 공사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가 사고 팔고 하는 거 맞죠? 토지은행 제도. 개발부담금도 준조세니까 아니고 지역지구제도 토지용 규제이기 때문에 토지용 규제고 지역지구제 이건 정부에서 잘해주면 좋죠. 이건 잘해주면 시장판이 달라지니까 시장판을 까는 거지. 이게. 하나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렇죠? 41페이지 나온다. 간접이고 토지용 규제였습니다. 자, 요 놈도 우리 시험 잘 나옵니다. 쉬운데 시험 잘 나온다. (17번)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X. 자, 1번.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주택으로 이주해 오는 사람이나 사적시장에 머무는 사람이나 장기적으로 모두 혜택을 준다 아니고 우리 사적인 임대주택 시장이 쌉니까?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쌉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저렴하죠. 응? 그 장기가 아니고 단기는 모두 혜택이 있다 이래야지. 사적시장에 30만 원인데 시장 가격이, 근데 공적시장은 20만 원에 임대차를 한답니다. 20만 원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수요 움직임, 사적시장에 있는 분들이 너도 나도 공적시장에 이주를 해 온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단기에는 사적시장도 20만, 공적시장도 20만,
양쪽 다 혜택이 있다. 단기는 양쪽 다 혜택이 있다. 이래 되고 장기간 지내보면 자 사직상에 이 10만 원 손해봅니다. 공급자가 손해볼 일은 없죠. 그래서 다시 공급을 줄여봅니다. 공급 줄여보면 가격이 다시 원래 원위치 30만 원 상쇄부죠. 공급 움직이면 장기, 수요 움직이면 단기. 부동산에서는 특히 이게 강조됩니다. 강조되죠. 그래서 공급 감소, 다시 가격 상승. 장기는 사직장은 30만 원이고 공적시장은 단기든 장기든 20만 원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자, 45페이지. 그 다음에 18번. 부동산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열거. 틀린 것은 조세, 세금. 자, 5번 보시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되면 주택 공급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죠. 우리 다주택 보유자 작년 8.2 대책이 실패한 이유도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때려붙잖아 먼저. 그러면 안 팔아. 동결, 락앤락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차기 정권 바뀔 때 다시 팔아야지. 부자들은 그 건너갈 수 있거든. 중산층 어중간한 사람이 늘상 다치지. 부자들은 아무리 그 권력 파워도 다 피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더 상승해버려요. 정부가 아파트값 떨어뜨리려고 해요. 서울에. 떨어뜨리려고 목표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잘못된 정책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보유가세를 높이면 보유가세 높이면 다주택 보유를 못 하잖아요. 그럼 팔 수밖에 없지. 그 양도세는 낮춰줘야 돼. 이 기회에 팔으라고. 그럼 시장 공급도 많아지겠지. 신축 공급도 건축 규제를 통해서 못하게 해놓고 말이지. 기존주택도 다주택가 팔 길을 열어주는데 팔 길을 안 열어주고 안 팔아. 그럼 시장 가격은 더 상승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시장의 이 가격에 이걸 낮추고 싶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우리 한국만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지만 세계 도시 중에서 우리도 한 10위권 정도 높다. 아주 지나치게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려면 또 아파트가 반값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공급을 늘려서. 그래서 5번 확실히 틀렸습니다. 자, 48페이지 나온다. 자, 19번. 화폐 시장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개론을 잘하시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할 말이 많습니다. 다 그 관계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법은 또 법에서 나오지만 전반적 시장 용어니까, 시장 개념이니까. 화폐 시장 가치 옳지 않은 것. 자, 1번. 연금 미래 개수는 미상한 대출 잔금 계산할 때 사용한다. X. 자, 10년간 차입했는데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상환이랍니다. 3년 지나니까 시장금리가 엄청 하락했어요. 그럼 저리 차입해서 고리를 상환해버렸죠. 그럼 이거 상환하는 미상환 잔액, 이걸 구해야 되는데 잔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가령 내가 1억을 빌렸는데 3년 지난 후 시장 저리가 되면 저리 차입해서 고리 상환해본다. 잔금이 8천만 원 남았대. 그걸 구해서 갚아야지. 그럼 여기 100만 원 쭉 이게 7년간 남아있다면 7년간. 그럼 요건 다 100만 쭉 연금이래, 연금. 요거 연금들을 현재 가치 구하면 그게 미상한 잔금이 되죠. 연금 현재 가치. 연금은 알고 100만. 그 현재 가치 구하면 이 시점에 현재 가치, 미상한 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현이다. 연금 현가계수를 곱해야 되죠. 그런데 연금 미래계수다 했으니까 X. 우리 화폐 시장 가치
55페이지. 자,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2번도 처음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2번. 연금 미래계수는 감채긴계수 역수다. 맞네. 둘째 딸의 역수는 셋째 딸이다. 연미의 역수는 연금을 알고 미래가치. 미래가치 알고 감채, 연금 모르는 감채긴계수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시 융자 금액에 대한 월 불이백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맞죠? 우리 저당상수란 것은 1억을 돈을 빌렸습니다.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저당 차익 금액 1억은 알고 상수를 곱하면 상수 매월 균등 상환 금액이 나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4번. N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연금 불입해야 할 액수는 감채긴계수다. 자, 감채액은 미래가치고 기금은 연금이다. 맞죠? 그대로, 이름 그대로 앞에는 동그랑땡, 뒤는 알고자 하는 것 바로 이 뜻이 그 말 뜻입니다. 말 뜻을 이렇게만 다 바꿔주면 그게 다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1억 원에 주담대 5% 고정금리 10년 동안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약정했다면 매년 지급해야 할 원리금 불이백은 1억 나누기 연현이 둘째 아들의 역수는 지당상수 아닙니까? 그러면 1억 곱하기 지당상수 하면 되는데 지당상수 셋째 아들이 출장가 뿌리고 둘째 역수하면 되죠. 맞는 말이에요. 연현 역수 나누기 연금계수 해도 맞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 다음 부동산 투자 분석에 열간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맞는 거. 자, 공식으로 쭉 나열해서 실제 시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래 출제한 적도 있지만 요즘 스타일은 안 그렇습니다. 애를 주고 풀어라 하지. 그 T자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미리 T자 연습용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다. 자, 순소득성수. 자, 우리 순소득성수는 가장 간단한 게 1, 2,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돈 1억 2억 빌려 가지고 3억짜리 냉수연마가 냉면집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피땀 흘려서 순영소득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된 이자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2,000만 원 내 거 이렇게 해도 3,000을 가지고 1,000, 2,000 이렇게 갖춰 그죠? 원래 갖고 이렇게 해서 1, 2, 3, 1, 2, 3 이 돈밖에 없습니다. 세상 돈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대로 풀어 쓰면 되지. 이게 이제 어렵다고들 얘기하는데요. 또 좋아하는 분은 조금 알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대로 메꾸기 다 이렇게 다 돈이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 돈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도 또 정부가도 정부 돈도 이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공식 확인하면 되지. 순소득 성수다. 순소득 성수는 자산분의 순소득. 이게 종합할인율 자산 10%인데 이걸 역수 뒤집으면 성수 아닙니까? 성수는 뒤집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순소득이니까 왼쪽 돈이지 지분이란 말은 올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은 공식을 몰라도 무조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부채 감당률. 내가 3,000 벌어가지고 약속된 원리금 이게 저당상수라면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 될 수 있죠. 부채 서비스 1,000만 원을 3배 감당할 수 있다. 일보다 크면 부채 서비스 원리금 감당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순영업 소득으로 열심히 벌어가지고 일단 벌어가지고 약속된 원리금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틀렸잖아 순서가. 번 돈, 그 다음 약속된 원리금 주고 나머지 내 거.
이렇게 다 계산하는데 분자가 순영소득 올라가야 되는데 뒤집어져 있지.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지분 배당률은 이게 지분이니까 지분 배당률 이게 지분 배당률. 여기가 이제 세전 현금 수지라면 세전 수익률 20%, 지분 배당률 20%, 지분 환원율 20%, 지분 요구 수익률 20%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다 출제를 했으니까. 총투자액 말도 아니지. 오른쪽 도인데 자산이 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채무 불행률이다. 자, 채무 불행률은 요건 우리가 가유순, 유효 총소득 있습니다. 유효 총소득을 벌어가지고 영업 경비를 주고 그 다음에 원리금 갚고 만약에 영업 경비인 우리 영업 경비 공부 다 하시겠지만 유지 관리비, 세금 공과, 건물 손해보험료 이거 못 내면 안 주면 못 주면 이것도 채무 불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 가지고 유지 관리비, 세금 공과, 손해보험료 지급하지 못하면 부채 서비스 지급 못하면 채무 불이행이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분모이고 분자는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높을수록 불행한 거죠. 비용이 많고 원리금 많이 갚아야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 5번 세전 현금 수지 성수는 세전은 이게 1억 나누기 2,005인데 오른쪽 도인데 총 투자 왔으니까 땡 틀려버렸지. 자, 계산형의 활용을 T자 아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형. 계산형 아닌 것도 여기 돈 관련 리스크니까 그 같이 봐도 사실은 됩니다. 자, 21번 아래 주어진 투자 대상 부동산 영업 수지에 관한 자료 활용해서 순소득 과세요. 자, 순소득 성수. 자, 순소득 성수는 저기 봤듯이 자산분의 순영소득. 요것 물구나무 뒤집으면 되지. 총 자산이 얼마다 자산? 제일 큰 돈 60억이고 그 다음에 부채는 지분이 40억이니까 부채는 20억이겠죠.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이 얼마다? 10억. 미리 구해놨네. 나와 있네요. 6분의 1인데 요 뒤집으면 1분의 6. 순소득 성수는 6이지 6. 바로 보이지 그죠? 바로 보입니다. 6이 답이다. 우리가 수익률하고 성수하고 그걸 우리 59페이지 그 요약지를 보시고 거기는 공식으로 적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 그림을 그려서 그림 그려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해서 나왔으니까 그 22번 한 번 더 하고 시도를 합시다. 22번. 영업수지 계산에서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모두 몇 개냐? 자, 우리 영업 경비는 금방 말씀드렸어요. 영업 경비라는 것은 유지 관리비, 세금 공과, 그 다음에 건물 손해보험료, 정상 운영 자금에 대한 이자, 유세손, 정시, 정도 많다. 유세손, 정시. 주택 임대사업 하면 유지관리비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은 재산세 비용, 그죠? 재산세 비용 특히 강조. 그 다음에 건물 손해보험료 등. 공시불량부채는 가유순세에서 위에니까 아니지 이게. 영업경비는 아니지. 그 다음 부채 서비스도 순요소득 구해가지고 밑에서 빼는 거죠. 그 아니고. 그
그 다음에 재산 비용 맞네요. 세금 공과. 그 다음에 관리비 맞네. 주택 임대사업 하면 관리비, 위탁 관리하면 수수료 줘야 되고, 영업소득세도 저 아래서 빼는 거죠. 세세 할 때 빼는 거죠. 세세.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 손해보험료, 이거 맞네.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 이거는 나중에 팔 때, 맞아. 주택 임대사업 안 하겠다고 양도세 팔 때 내는 건 아니고, 감가상각비, 이거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송금산입에서 영업소득세 구할 때는 계산구조상 들어가지만 가중세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5개네. 아닌 게 5개네. 기업,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개. 5개. 그게 56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된다. 자, 한번 쉬고 가도록